제가 오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경영자입니까? 라는 테마를 제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경영은 목표를 수립하고 그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과 자원을 배정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 실행된 결과를 점검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면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될 시점에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신뢰를 잃고 특허도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했었고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가 앞장에서 당신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경영자입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경영자입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경영자입니까? 아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뭐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아, 저 사장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군요. 그런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약속을 잘 지키고 싶어도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비즈니스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한 가지 사례는 특허 출원이라는 도메인 내에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특허 출원이라는 도메인 내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계신 대표님께서는 특허 출원이 아니라 각자의 비즈니스 현장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고객과 같이 뭔가를 하기로 했다. 아니면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데 제가 특허 출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각자의 비즈니스 현장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접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과 특허 출원 후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과 인식해서 특허 출원에 머무르지 않고 비즈니스 성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될 것들이 있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성과에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특허 출원과 연계된 향후 비즈니스 로드맵을 고려해서 특허 출원을 전략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향후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허 출원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특허 출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 9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와 홀수와 짝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나는 왜 특허 출원을 하는가 하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왜 특허 출원을 하는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특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나한테 영향을 미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허 출원 관련해서 이 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보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선 내가 특허 출원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은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당신 같은 아이템이면 당연히 특허 출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특허 하나도 없어? 특허 출원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특허 출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기에 들어오게 된 원인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 1번 질문에 좀 더 심화된 질문입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번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물어봤어요. 좀 더 심화된 거예요. 내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된 원인은 이런 사항 때문에 했는데, 그럼 내가 특허 출원을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 내가 이 비즈니스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이 비즈니스 결정을 왜 하게 됐을까? 좀 더 원초적인 질문, 좀 더 심화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보니까 1번하고 지금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면 1번에서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특허 출원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됐었는데, 내가 이 특허 출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보호하지 못했었네. 그러려면 특허 출원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기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 보유였던 거예요. 아니면 투자에 취했던 거예요. 아니면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근데 그 반드시라는 그 단어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맞아. 기술을 보호하는데 상식적으로는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술 보호할 때 있어가지고 특허 출원이 독이 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하는 건데, 우리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기술을 공개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특허도 혹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경쟁업체가 우리 기술을 알게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의미 특허 출원하지 말고 영업비밀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특허 출원이 최적의 의사결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단계가 지금 과연 비용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 특허 출원하는 데 쓰는 게 맞나? 차라리 몇 사람을 더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IR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달성하고자 하는 그 사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특허 출원이 반드시 필요한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죠?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가 원래 특허 출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특허 출원에 딱 꽂혔을 때는 반드시 특허 출원해야만이 내가 그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달성할 수가 생각했는데, 이런 네 번째 질문을 해보니까 맞아. 굳이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그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내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허 출원을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뭐가 될 수 있겠네? 내가 전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던 다른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까지 질문을 던졌어요. 통과했어요. 그래도 특허 출원 해야 되겠어.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 내가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등록된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가? 질문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질문해보는 거죠. 좋아, 특허 출원을 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까지는 됐어. 근데 그 등록된 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뭔가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하고 시간을 투여한 건데,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등록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했더니 이거 아무리 등록이 돼도 현 시점에서 돈 만들기 힘들어.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보류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질문했더니 돈을 벌 수 있겠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는 특허 출원이 등록된다는 생각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률은 60%입니다. 내가 특허 출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등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나 협력업체 열심히 할 텐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00% 확률 가지고 사업을 하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특허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받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위험한 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특허출원에서 등록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특허출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의 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이런 내실을 다지는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 이런 방향을 삼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특허출원 해가지고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은 특허출원은 사업주로 연계돼서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서 페이퍼를 가지고 IR을 통해서 자금을 이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그 특허 등록된 것이 제품으로 시장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은 어떤 특허 같은 경우는 등록까지 됐는데 시장의 제품으로 나오기에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그 기술이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어떤 비용이 맞지 않는다든가 상황이 맞지 않는다든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아서 그 시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팔릴 수 없을 때 고객층이 없을 때 그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다 할지라도 그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제품은 시장에서 가치 있게 평가되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제품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 가치 있게 평가될 수 있는가?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가치 있게 평가될 수 있는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8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나는 특허 출원을 위해 사용되게 될 비용과 노력을 다른 것보다 지금 이 특허 출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내가 특허 출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하고 노력이 투여가 됩니다. 그냥 나의 노력도 안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하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럼 8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 내가 이렇게 8가지 질문을 고려해봤을 경우에 내가 지금 투여하는 돈과 비용과 시간도 들어가요.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게 나한테 적절한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9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의사결정한 것이 정말 맞느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향후 1년이라든가 2년 후에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이 정도까지 성장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이러한 인력이 있을 때 이 비즈니스를 실행해야 되겠어, 의사결정해야 되겠어,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토론 질문은 첫 번째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목표 설정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이제 목표 설정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대표님들께서는 비즈니스 의사결정하기 전에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있어서 점검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경영자로서 각각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심 있게 보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발제를 통해서 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2가지 프로젝트인데 첫째는 회사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뭐냐, 그걸 나눠야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뭐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 2가지로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좀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 회사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게 뭘까? 보통 대부분은 뭔가 투입이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뽑을 거냐, 이 돈은 어디에 쓸 거냐.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을 확보했을 때 어떤 고객을 할 거냐, 어떤 거래 조건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통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철학이나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가치를 벗어나는 거냐 안 하면 돼요. 이거 정직한 거래가 아니다 하면 끊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CBMC에서 배우는 거는
결국은 의사결정의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철학과 가치를 벗어나는 것은 일단은 드러내면 아주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이병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목적이 뭘까? 그럼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피저빌리티죠. 이게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뽑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리스크와 임팩트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 리스크와 임팩트를 고려하다 보면 이제 장단점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는 뭘까? 그 얼터너티브에 프로콘이 나오죠. 장점과 단점을 보고 가장 긴급하면서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임팩트가 큰 걸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우리 작은 기업들은 CEO의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을 생각해보는 그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의 작은 정보와 작은 지식과 가지고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 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면 투입이 끝나고 그 선크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오늘 이병돈 대표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있어서 점검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마다 경영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 스타일 중에서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은 성경적 경영 원리 중에 창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조 중에 목적지향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목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능력들은 지식과 경험,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통찰력, 분별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어떤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표를 관리하고 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맨 앞에서 우리가 9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몰되지 말고 잘 이용하시고, 또한 저희 경험상 보니까 이런 9가지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9가지 리스트를 체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되 너무 함몰되지 않고 너무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생산적 활동,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마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